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먼저 살펴보고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중국과 홍콩 쪽 지수들이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있네요. 중국 증시 안정화 위해 투자자에게 주식 보유 확대 독려. 정부가 이게 읽어보죠.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하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장기 투자자와 상장 기업이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상해증권보와 신량재경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전국공상연합회는 전날 연명으로 낸 통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보험회사, 신탁회사,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자산 배정을 확대하고 우량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라고 독려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급등을 했네요. 갑작스레 1% 이상 튀어올랐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은 리커창 총리 코로나발 경제 타격 우려 일주일도 안 돼 세 번째 얘기를 했다. 이란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리커창 총리가 이날 장시성에서 개최된 경제 업무 좌담회에서 국제 국내 환경에 일부 예상을 넘어서는 변화가 나타나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더 커졌다. 새 도전에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리 총리가 당국이 정책을 시행할 때 긴급함을 더해야 한다면서 경제 부양을 위한 보다 강력한 경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강력한 경제 부양 정책을 쓰겠다. 그러한 얘기인데, 앞에 말씀드린 뉴스와 좀 일맥상통하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중국은 정부가 좀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을 멈추고 중국, 홍콩은요, 상승으로 갔는데, 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된 것인데 인위적인 부분이라서 좀 오래 지탱을 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발 긴장감의 하락, 아시아 증시가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게임주는 희소식의 강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일본 등등 다 하락한 것은 예상이 된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고강도 게임 규제로 신규 게임 출시를 막아온 중국 당국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 유통 허가를 내주면서 텐센트, 네디츠 등 게임주는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도 게임 등등 여러 가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좀 관여를 게임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령이 나왔었죠. 그러면 시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98% 마이너스, 코스닥 0.87% 마이너스,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쓰리바닥에 가까워 가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 2630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2분봉을 보면은 오늘도 역시 개파락해서 좀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쭉 빠졌죠. 지금 내일 모레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변동이 좀 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들 4,600억 매도를 하고요. 선물에서도 3,400억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콜옵션 미세하게 매수를 했지만 풋옵션 매수가 더 강하죠. 선물 차트를 보면은 미결제가 9,400계약이 증가가 됐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개인과 기관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이 대부분이 다 신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매수로 상방으로 올리려는 세력과 하방으로 내리려는 세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고 세력끼리 좀 강하게 어떤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상승은 상승 쪽으로 신규 진입하고 하방은 하방 쪽으로 신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돌아섰다는 게 과히 유쾌한 일은 아니죠. 달러는 오늘 상승을 했다가 그래도 좀 장중에 하락을 해준 모습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외국인들도 어제 그저께 이틀은 달러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매도 쪽으로 돌아섰네요. 달러 측면을 볼 때는 그래도 장의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물 매도,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이 부분을 보면은 내일장도 그렇게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하락의 힘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세트랙 아이를 44,2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요. 오늘 1분봉을 보겠습니다. 세트랙 아이 1분봉을 보면은 여기에 44,150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1분봉 44,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서 제가 요 중간에 여기에 보면은 고가 44,100원, 44,100원을 추가 매수한 가격으로 정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트랙 아이 4월 12일 44,100원 35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매수를 한 겁니다. 3대 3대 3의 원칙으로 나눠서 볼 때 2차 매수를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 2차 매수를 들어간 것이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현대제철에 대한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제철 원료가격 상승에 수익성 악화, 예상 목표가를 아래로 좀 낮췄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12일 현대제철에 대해서 원료가격이 상승한 반면 평균 판매 가격은 하락해 수익성 악화 예상된다. 목표 주가가 기존 68,000원에서 56,000원으로 17.6% 하향 조정했다. 투자에게는 매수를 유지했다. 이러한 뉴스가 있죠. 56,000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직도 41,000원이니까 상승의 폭이 충분히 남아있고, 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은 이 현대제철도 나름대로 또 제품 가격을 상승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조선업계, 여기에 또 하나 이러한 뉴스가 있는데요. 수주 호황 맞은 한 조선업계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철강업계,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수주 릴리를 펼쳤으나 후판 가격 인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후판 가격 협상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1년에 2번 진행되는데 올 상반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강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후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철광석과 제철용 원료탄 등의 원자재 가격은 후판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지난 8일 톤당 159.2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4일 톤당 129.29달러와 비교했을 때 23.2% 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시 그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 등등은 이 후판 가격 또는 뭐 HBM 등등이란 그 가격들을 또 올리려는 시도를 하겠죠. 거기서 어느 정도 또 절충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그 원료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 감소를 뭐 그대로 다 떠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자사주는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그 뉴스 자체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 뉴스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자회사 상장 추진에 카카오 게임즈 8%대 급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자회사로서 그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개발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카카오 게임의 자회사로서 그 상장이 안 된 상태 같으면은 그 연결 재무제표라고 그 자회사에 대한 그 이익을 카카오 게임즈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이 자회사가 실적이 좋으면은 같이 모회사가 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데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의 주식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이익 자체가 이제 분산이 되는 새로 그 상장되면서 늘어난 이 주식수만큼 또 이익이 분산되는 그러한 이유가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좀 상황을 보면서 그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여기에 그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아무 특별한 뉴스 없이 바닥권을 내려온 상황하고 지금까지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이유로 내려온 거하고는 조금 그 이유가 좀 다른 이유다 보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추가 매수의 그 타이밍을 잡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한 7만원, 77,000원대에 다시 저희가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그냥 매도를 할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뭐 오늘도 좀 상승을 많이 했다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14,000원을 넘겼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8%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요. 액토즈 소프트는 지금 14,000원 좀 넘어가면은 원래 이 종목을 매수할 때도 좀 단타의 개념으로 매수를 했는데 14,000원이 넘어가면 한 14,300원 뭐 요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본사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그러한 규제를 좀 완화한다 그러한 뉴스가 있어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급격히 하락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의 힘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CJ 제일제당을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요 근래 뉴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식량난에 대한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음식료주를 일부는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천병을 보내는 입장에서
내일 39만 3천 원 정도에 CJ제일제당을 한 2주 정도만, 2주면은 뭐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한 2주 정도만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